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각비에서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금요일이 지나 토요일이 왔고요. 좋군요. 자, 우선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삼각비는 직가삼각형에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한 내용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주어진 조건에서의 최대한을 다 이용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들이 있기는 한데 이 공식들을 외운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그 과정을 이해를 하셔서 문제를 풀 때 그대로 유도를 하셔서 문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외운다는 거는 솔직히 좀 딱히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직가삼각형의 변의 길이. 자, 우선은 직가삼각형에서 빗변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변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두 변 사이에 끼인각,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의 나머지 변을 구하는 방법. 자, 우선은 하나만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기준각을 A라고 했을 때 A라고 하고 C가 주어졌다고 해요. 빗변. 그랬을 때 A하고 B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자, 여기가 주어졌고요. 얘가 주어졌어요. 자, 빗변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B를 구하려면 사인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A를 구하려면 코사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B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사인 B를 이용을 해주시면 C분의 B가 되죠. 그래서 B를 구하려면은 둘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C 사인 B 이렇게. 그 다음 A를 구하려면 코사인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죠. 자, 코사인 B는 C분의 A. 그래서 우리가 A를 구하려면 얘네 둘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을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주어진 조건 찾고 내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써먹어야 하는 삼각비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A가 주어졌을 때 그럼 A 같은 경우는 얘가 주어졌어요. 얘가 주어졌을 때 C를 구하려면 코사인 이용하시면 될 거고 B를 구하려면 탄젠트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B는 C분의 A고요. C를 구해야 되니까 얘네들 자리 바뀌면 돼요. 그래서 C는 코사인 B분의 A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구하려고 하면 탄젠트 이용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B를 갖는 삼각비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 B는 A분의 B가 되고요. 그럼 B를 구하려면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 탄젠트 B.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B가 주어졌어요. B가 주어졌을 때, 자,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A를 구할 때는 탄젠트를 쓰시면 될 거고 C를 구할 때는 사인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B는 A분의 B고 A를 구하려면 자리 바뀌어야 되겠죠. 탄젠트 B분의 B. 그 다음에 C를 구하려면 사인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B는 C분의 B고 C를 구하려면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주어진 조건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삼각비와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을 지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삼각형의 변의 길이. 자, 일반 삼각형이니까 얘는 지금 직각 삼각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삼각비를 처음 할 때 얘기를 했듯이 직각 삼각형이 없으면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드시면 돼요. 자, 우선은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 두 변과 끼인각 자, 여기에서 변 C와 변 A의 길이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자, 우선은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B도 주어졌을 때. 자, 안 보여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졌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변의 길이는 당연히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B는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고요. 우리는 왼쪽에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는 선분이 높이 AH가 되잖아요. 그래서 AH의 길이를 구하고 여기 CH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분 AH의 길이를 구할 건데 그렇게 따지면 알고 있는 변의 길이가 빗변이고요. 그래서 사인을 써야 되겠죠. 여기를 H라고 놓을게요. 자, 그래서 사인 B는 C분의 H가 되고요. H는 C 사인 B가 되겠죠. 여기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CH를 이용을 하셔야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CH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BH의 길이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코사인 B가 C분의 BH고요. 그럼 BH는 C 코사인 B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CH, 3번 CH의 길이는 밑에 있는 요 BC의 길이에서 PH의 길이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A에서 C 코사인 B를 빼요. 그러면 이게 CH의 선분의 길이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 AC의 길이, B의 길이를 구할 건데 그냥 AC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주시면 자, 더해줘야 되겠죠. C가 H가 얘잖아요. 그쵸? 요거 제곱 더하기 CH가 얘잖아요. 제곱.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유도하는 과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수로 나와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사인인데? 코사인이라고 썼는데? 이제 알았네요. 자, 그래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졌대요. 한 변과 양 끝각
꼭 합동 그 조건들 같죠? 자, A, B, C 여기랑 여기랑 여기 B, C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직각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각 B와 각 C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생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AB의 길이를 구할 거고요. 반대쪽으로 해서 AC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정은 이제 쟤하고 비슷할 거예요. 자, 우선은 우리가, 여기 H라고 놓을게요. 우리가 삼각형 3개 중에서 2개의 각의 크기를 알아요. 그럼 우리는 자동으로 얘의 크기도 알고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좀 지우고. 자, 아까처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A, B의 길이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 ABH와 밑에 있는 CB, 삼각형 CBH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BH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변과 각이잖아요. 그럼 얘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용을 해서 BH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빗변이 되고 여기 높이가 되니까 사인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C는 A분의 BH가 되고요. 그럼 선분 BH는 A 사인 C가 돼요. 그럼 여기를 알아요. 여기를 알고 얘도 아니까 또 사인을 이용을 해주시면은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사인 A는 선분 A B분의 BH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의 길이는 자리 바꾸셔야 돼요. 사인 A분의 BH.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BH의 길이를 이렇게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요 BH 대신에 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인 A분의 A 사인 C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AB의 길이를 구할 거고요. 반대쪽으로 AC의 길이를 구할 때도 요거 한 거와 같은 방법으로 각 C에서 이렇게 내려 그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CH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사인 A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CH를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H의 길이가 요 밑에 쪽에서 한 거하고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변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꼭 높이가 필요한데 높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우선은 28쪽을 보시면은 주어진 각이 모두 예각인 경우와 둔각인 경우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에요. 자, 분명히 굉장히 흥이 났었는데 갑자기 그러네요. 자, 여기 양끝이 예각이 주어졌고요. 그 사이에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높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탄젠트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우리는 얘네들을 이용을 할 게 아니라 여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XY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높이는 H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어진 변의 길이가 여기 선분 BC고요. 여기 이 선분 BC 같은 경우는 BH하고 CH의 길이의 합과 같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할 거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BH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탄젠트 X를 쓸 거예요. 탄젠트 X. 자, 탄젠트 X는 H분의 선분 BH고요. 그래서 선분 BH는 H 탄젠트 X. 같은 방법으로 CH도 구할 거예요. 그때는 탄젠트 Y를 쓰겠죠. 자, 똑같이 H분의 CH의 길이. 그래서 CH는 요렇게. 자, 그래서 BH 대신은 요거 대입, CH의 길이 대신은 요거 대입 해주시면 다 주어진 값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공통인수가 H니까 H로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높이가 나오게 되죠. 자, 이번에는 주어진 각이 둔각일 때 여기를 H라고 할게요.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둔각의 크기가 주어졌어요. 자, 우리가 직선은 180도잖아요. 그래서 여기 각을 알아요. 그리고 여기 어차피 얘도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 BH의 길이가 주어질 거고요.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 반대쪽을 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하고는 방법은 같아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뺄 거예요. 즉 BH의 길이에서 CH의 길이를 빼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BC의 길이가 돼요. 그리고 과정은 이제 똑같아요. 탄젠트 X는 H분의 BH라서 선분 BH는 얘네들의 곱. 그 다음에 CH도 삼각형 ACH를 통해서 탄젠트 Y는 H분의 CH. 그래서 CH는 요렇게. 그럼 우리는 뺄 거죠. 아까는 합이었잖아요. 지금은 차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H로 묶고 나눠주시고. 자, 무리수인 경우가 많으니까 꼭 유리화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높이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이 구하는 방법들 앞에서 변의 길이 구하고 했던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삼각형의 넓이와 사각형의 넓이를 삼각비를 이용을 해서 구하는 것도 이제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에 높이를 구하는 거는 밑에 있는 각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각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얘네를 이용을 해도 답은 나오기는 해요.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에서 얘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거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는 거니까 요 각 B와 각 C를 이용을 해서 구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요거는 책 내용이라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본 것 뿐이에요. 자, 이제 넓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어 시간 같죠? 영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높이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넓이를 구하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각이, 기준각이 예각인 경우와 둔각인 경우가 있어요. 두 변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주어진 거는 각 B와 A와 C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우린 높이가 필요하겠죠. 자, B가 주어졌고요. 각 B가 여기 C가 주어졌고요. 높이를 구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 높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빗변이 주어졌고 얘가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사인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B는 C분의 AH가 되고요. AH 높이는 곱이 되죠.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밑변은 A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높이가 AH잖아요. 걔 대신에 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2분의 1 AC sin B. 그래서 주어진 거 다 곱하시면 돼요. 주어진 두 변 곱하고 끼인 각을 이용을 해서 사인 해주시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다 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쉽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직접 높이를 구해서 답을 구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공식 쓰는 게 정말로 편하기는 해요. 편하기는 하니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둔각 주어진 거대로 한번 자, 변 A와 변 C 여기 끼인각 둔각이 주어졌어요. 자, 높이는 3분의 AH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둔각의 외곽을 이용을 할 거예요. 즉 여기가 180도 빼기 각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이용을 해서 높이를 구해요. 각 B 얘는 C분의 AH 공식이 아주 비슷하게 가죠. 요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삼각형 ABC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대신에 이거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공식이 이거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공식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차이점은 요 각 부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삼각비 같은 경우는 90도까지잖아요. 어차피 사인 90도. 그것도 뭐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뭐 그래서 예각을 찾아주시면 돼요. 예각을. 자, 그 다음에는 사각형에서 평행사변형과 그냥 사각형. 자, 마름모 문제가 꽤 나올 건데 마름모도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름모가 나오든 아니면 직사각형이 나오든 뭐 정사각형이 나오든 다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다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얘 같은 경우도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와 끼임각이 주어질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높이가 안 보이네요. 평행사변형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없어요. 아,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똑같은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진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공식에서 2분의 1만 빠져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쵸? 자, 그 높이를 구할게요. 마찬가지로 사인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과정이 아까하고 아주 똑같죠. 그래서 사각형 ABCD는 밑변 곱하기 높이. 즉 아까 삼각형의 넓이에서 2분의 1 빠진 거, 여기 각시가 주어졌어도 아까 삼각형 넓이하고 똑같아지죠. 180도에서 얘 빼신 게 얘가 되니까 아주 내용이 같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사각형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고요. 그 대각선 사이에 각이 주어졌어요. 여기를 x라고 할게요. 자, 예각이 주어졌으면 그냥 쟤처럼 풀면 되고요. 둔각이 주어졌으면 180도에서 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얘 넓이를 구하기 전에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 요 대각선의 길이와 길이가 같고 평행한 선분을 각각 마주보는 꼭지점을 지나게 그릴 거예요. 지나가게.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애도 지나가게.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되냐면 방금 전에 했었던 평행사변형이 돼요. 자, 그리고 이 겉에 생긴 큰 평행사변형을 기준으로 여기가 B, 여기가 A, 그 다음 요 각이 여기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아까하고 얘하고 똑같아졌죠. 큰 평행사변형이 됐고요. 두 변과 그 사이의 끼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는 요 안에 있는 사각형 ABCD는 겉에 있는 사각형의 절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작은 공식은 똑같아요. 이건데 A라고 썼네요. X라고 했는데 얘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겉에가 아니라 안에의 절반이라서 앞에 2분의 1이 붙어요. 자, 공식들이 아주 유사하죠. 삼각형사부터 지금 사각형까지 굉장히 유사해요. 얘만 빼고 다 2분의 1이 붙어요. 왜냐고요? 얘는 겉에 있는 큰 평행사변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애를 원하기 때문에 절반을 줄어들어서 2분의 1이 붙는 거고, 삼각형은 워낙에 2분의 1이 원래 있죠.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그 삼각형이 두 개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앞에 없다라고 해주셔도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뭐 거기서 얘한테서 걔가 파산이 되고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은 구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공식이 더 정확하고 편하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넓이 공식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문제를 푸시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까지 해서 일단은 내용 설명은 끝마치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또 발전 문제를 올릴 수 있게 되면 올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2단원으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